최근에 올라온 코인들처럼 단순하게 업비트 상장 이슈 때문에만 오르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반등을 친다라고 해도 68K 요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위로는 71.5 정도가 그 다음 저항 구간입니다. 68K를 뚫어주긴 했지만 바로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받고 빠진 상황이에요.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 ETF 시장으로 5억 달러 이상이 넘게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불안 요소 같은 게 이제 아직은 해소될 것들이 남아 있죠. 맥시멈으로 71.5K 이상은 뚫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엔소코인이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해킹 이슈가 있었던 것이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킹 이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커뮤니티에서 뭐 퍼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악재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9시 한 15분경에 25% 이상이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타 거래소들까지 영향을 줬어요. 어떤 한 거래소에서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거래소가 바로 업비트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해외 거래소들까지 타격을 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된 거냐면은, 거래소들마다 아비트라지 봇들이라고 있어요.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차익거래 봇이라고 있습니다. 비싼 데서 매도를 하고 싼 데서 매수를 하는 그런 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업비트에서 어떤 코인이 10,000원이다. 바이낸스 같은 다른 거래소에서는 같은 코인이 1,800원이에요. 그러면은 차익거래 봇들이 바이낸스에서는 그 코인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업비트에 가서 그 코인을 매수를 해요. 이렇게 800원이라는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 봇들이. 그러면은 엔소코인이 업비트에서만 갑자기 가격이 푹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서 엔소코인이 제일 저렴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차익거래 봇들이 그 다른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업비트에 와가지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늘 센트리퓨즈라는 코인이 상장을 했어요. 이 코인은 제가 RW 섹터 중에서 빼놓지 않고 계속 언급드리는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이 코인은 RW 섹터 코인입니다. RWA 라고 하면은 그냥 실물 자산 토큰하다, 요렇게 단순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RWA 중에서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실물 자산형이에요. 말 그대로 금이라든지 부동산, 미술품, 이런 실물로 존재하는 그런 물건들을 기반으로 토큰화를 시키는 거고, 이걸로 수익을 나는 방식은 실물 자산들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때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실물 자산형 RWA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금융 상품형 이제 RWA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출이라든지 채권, 물건이 아니라 금융 계약 기반이에요. 여기서 나는 수익은 이자 수익이겠죠. 이 금융 상품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다루고 있는 그런 금융 상품들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그런 게 바로 금융 상품형 RW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수익 창출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금 흐름 기반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태양광 발전 수익금 아니면 렌탈을 해가지고 사업 수익을 내는 걸 수도 있고요. 사업에서 나오는 돈을 쪼개서 투자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약간 배당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센트리퓨즈는 금융 상품형 RWA 프로젝트입니다. 자, 은행이라든지 운영사에서 다루는 채권이라든지 대출, 국채, 펀드, 이런 금융 상품들 있죠.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금융 상품들을 그냥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이런 데들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하게 하려는 건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지금의 금융 이 시스템 방식을 한번 보면은 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국채가 될 수도 있고요. 사모펀드, 아니면 ELS라든지 DLS 같은 이런 파생 상품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보통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하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융 지식 평가라는 걸 또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고, 해외 펀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산이 영업일 기준이다 보니까 느린 경우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 가입 금액이 크다는 점,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상품들을 블록체인 위로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메타마스크나 팬텀 지갑처럼 암호화폐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접근하기가 훨씬 좋은 시장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접근하기 좋은 시장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망 고객들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들 입장에서 RWA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관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들의 금융 상품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센트리퓨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센트리퓨즈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이냐, 앞으로 실사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기관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해도 실사용이 안 되는 그런 플랫폼 같으면은 당연히 그 망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겠죠.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지금 실사용이 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채 기반 상품들이랑 사모 크레딧 펀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토큰화가 돼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까지 이 플랫폼을 이미 실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플랫폼이 좋다고 해서, 이 회사가 좋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이 코인이 잘 가리란 법은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CFG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센트리퓨즈 프로젝트 운영을 하는데 쓰이는 거버넌스 코인입니다. 유틸리티 코인이 아니에요. 의사결정권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면서 인센티브 구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요. 노드 운영자들 같은 경우도 보상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프로토콜 경제 구조인데, 그 생태계 가치가 당연히 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CFG 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은 다릅니다. 주식 시장을 보면은 회사가 있으면 회사 주식이 있고, 그 주식을 사면은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블록체인 쪽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센트리퓨즈는 일반 주식 회사처럼 상장된 기업은 아닙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경제에 나도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센트리퓨즈라는 회사는 있는데 이 회사가 지분을 우리가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네트워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네트워크 토큰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중앙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탈중앙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 체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탈중앙화, 이 시스템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탄탄해집니다. 그래야 네트워크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토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CFG 같은 경우에도 센트리퓨즈라는 네트워크가 중앙 회사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FG 코인이라는 게. 업비트 상장 이슈 때문에 주목을 받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코인들처럼 단순하게 업비트 상장 이슈 때문에만 오르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RW 플랫폼 중에서 예치되어 있는 자금 10억 달러를 유일하게 넘긴 프로젝트가 바로 이 센트리퓨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센트리퓨즈라는 이 네트워크에 기관들이 돈들을 예치를 했겠죠. 그쵸? 이 예치한 금액이 10억 달러를 지금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지금 1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 그 정도 자금이 이미 이 센트리퓨즈 네트워크에 예치가 되었다. 거의 기업들의 자금들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호재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센트리퓨즈가 세계 최초로 S&P 500 지수를 토큰화를 해서 인덱스 펀드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화이트 라벨 서비스로도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꾸준하게 맺는 중에 있습니다.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전문 리서치 기관들 이런 데서 센트리퓨즈라는 회사와 코인을 RW 시장에서 블루칩 중 하나로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RWA 섹터 중에서 제일 전망이 있는 코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이게 지금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메이플 같은 경우도 얘기를 그때 드렸었는데, 메이플 같은 경우도 업비트에 이미 상장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주목을 받으면서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트리퓨즈 코인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센트리퓨즈라는 코인이 상장을 했고 업비트에 신규로 상장한 코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센트리퓨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